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검찰 유재수 부산부시장, 부산시 부시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동시 소환입니다. 동시 소환. 어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감찰 무마 의혹 그동안 불거졌었죠? 그 관련되는데 그래서 유재수 부시장을 검찰이 조사한 건데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나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윗선, 조국 전 장관 뭐 이렇게 표현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유 금융위 국장 당시 금품 수수 의혹 추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조국 전 장관 뭐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동산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요청해서 법원이 결정을 한 겁니다. 자산 동결 조치. 나중에 추징을 아마 감안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또 기사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유재수 부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 뭐 이거 달라고 하셨나요?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체들한테 돈 받고 출장 되는 거 발표를 하시나요? 지금 받으셨다는 함의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업체들한테 합의 인정하십니까? 제공하시나요? 지금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일단 금품 수수 의혹이 있고요. 그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그리고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 당시입니다. 그 당시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이게 무마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금품 수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무마에 관련된 의혹 두 갈래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또 진술 거부권 행사.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또 전하고 있네요. 전직 법무장관이 너무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어제는 좀 더 오래 조사를 했습니다. 9시 좀 넘겨서 출석해서 7시 정도에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이제 분위기입니다. 검찰에서요. 장관님이라는 호칭 대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관님. 전직 장관이면 통상 장관님이라고 계속 부르죠. 근데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으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부부 동시 구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검찰은 한 번 더 소환할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도 있습니다. 뭐 그 옆에 뭐 또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된 내용들도 실려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최천할 교수님. 예. 계속 진술 거부하잖아요. 근데 검찰은 왜 계속 부를까요? 그 진술 거부를 계속한다는 거는 예.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장을 청구할 때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 단정을 하는 건 아닌데 검찰은 어쨌든 진술 거부권 행사하려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묵비권 지난번에도 그것을 예. 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른 이유는 예. 검찰로서도 명분 축적이 필요하겠죠. 계속 증거를 내놓으면서 진술하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변 안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수순의 목표는 그냥 재판에 가서 해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영장 청구까지 영장 가는 청구를 건가요? 염두에 둔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뭐 단정할 수는 없죠. 예. 뇌물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제 아까도 기사에 나왔습니다. 예.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관례니까. 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뇌물 등등 이런 예. 것들이 나오면 구속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아마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영장 청구는 염두에 둘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환한다는 게 사실은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예.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려고 예상하면서도 계속 소환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윤학 교수님. 네. 검찰에서 조사받는데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장관님이라고 1차서 때 그랬는데
어제는 교수님이라고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직위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장관님 이렇게 할 텐데 교수님이라는 거 두 가지로 해석할 현직 그러니까 그만뒀을 때 현직이 없으면 그냥 전 장관인 그럴 텐데 교수니까 이제 교수님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장관이라고 그럴 때는 같은 이제 법무부 안에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강경하게 좀 이 거리를 두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예우의 분위기가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좀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이제 나는 분명하게 질문하고 교수님은 분명하게 답변을 하십시오라는 일종의 이제 이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고 뭐 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묵비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묵비권 행사할 것이고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물어볼 걸 다 물어보고 명분을 축적해야 되고 그런 장면들이 어제의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냉랭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의 태도의 변화를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진술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호칭이 장관님,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가 장관님의 뜻일 것 같고 교수님이나 호칭은 교수님,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계속. 이렇게 아마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닐까. 아마 그런 의도로 아마 이 기사도 이렇게 좀 오늘 몇몇 신문에서 그 장관님에서 교수님을 호칭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검찰의 약간 분위기 변화 이런 걸 약간 암시하는 듯한 기사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예, 윤경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지금 과시하는 거. 보도대로라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 내지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검찰의 권한을,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공소를 위해서 기소를 하는 게 검찰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뭐 수사도 있지만 검찰의 권한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짜놓고 나를 올가미에 넣어서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저항인 듯하고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검찰도 당신이 전직 장관이 아니라 뭐 교수 이런 식의 서로 어찌 보면 약간 감정이 섞인 대치가 아닐까. 그럼 하여튼 1차 수사 때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 모습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창희 교수께서 잠시 설명하셨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여부 이것도 관심이지만 기소를 할 만큼 그러면 죄를 찾아냈느냐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했던 14가지 뭐 혐의 중에 몇 가지는 조국 전 장관과 연결고리가 있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두 번 소환을 했지만 기소조차 그럼 가능할지 아닐지 아직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어찌 보면 힘겨루기인데 이 힘겨루기는 조국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금 약자의 입지에 있는 거죠. 이건 뭐 강약을 따라서 어찌됐든 혐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로 본인이 저항을 한다고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교수님이 아니라 장관님이 아니라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감정이 좀 섞인 듯이 저는 비춰져서 그 자체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교수님으로 호칭이 바뀌었다는 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전직이 있고 현직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의 호칭들을 쓰는데 현직의 교수 현직이 있으면 교수님을 쓰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관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외려 더 좀 그 특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뭐 좀 배려가 더 컸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수사 검사가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조사하는 검사가. 그러면은 그 성향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질 수 있죠. 호칭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좀 너무 과잉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에는 지금은 전 부시장이죠. 지금 그 야간에서 본인이 나올 때 출석할 때는 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나올 때는 검찰에 조사받고 나올 때는 지금 지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조국 그 교수의 경우에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지금 다 지하 주차장을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한 컷이 딱 찍혔는데 자동차에 타고 있는 게 저는 이거는 이게 뭐 개인적인 부인이라서 파생이 됐던 것 때문에 본인의 뭐 입시비리 혐의도 있지만 그렇게 그것 때문이라고 좀 봐준다 하더라도 유재수 그 부시장과의 관련된
민정수석의 업무에서 발생된 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예. 저는 이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드네요. 이 장면들을 윤대수 부시장 사안하고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조국 장관가 뭐 철저히 가려져서 뭐 어떻게 언론이 포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